22번 해볼까요? 예. To write or even to speak English is not a science but an art. 쓰는 것 또는 심지어 영어로 말하는 것은 그래서 5월가 뭐를 연결해 줄까요? to write or to speak를 하는 그 잉글리시가 공통으로 걸려야 되겠죠. 예. 예. 영어를 쓰고 심지어 말하는 쓰거나 심지어 말하는 것조차도 예.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다. 예. There are no reliable rules. There is only the general principle that concrete rules are better than abstract ones, and that the shortest way of saying anything is always the best. 신뢰할 수 없는 규칙이 그건 아니죠. 신뢰할 수 있는 규칙이 없다? 그렇죠. 신뢰할 수 없는 규칙이 있다가 아니고요. 네. 신뢰할 수 있는 규칙이 없다죠. 유일한 원칙이 있다. 구체적인 단어, 말이 예. 추상적인 말보다 더 라는 낫고 어떤 것을 말하는 어떤 것을 말하는 짧은 방법이 항상 최선이라는 유일한 원칙이 있다. 예. 일반 원칙 한 가지만 있다는 거죠. 네. 구체적인 말들이 추상적인 말부터 나타났고 무언가를 말하는데 가장 짧게 말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는 거죠. 구체적인 표현을 해야 사람들이 더 쉽게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예전에 그 논술 관련 책을 읽다가 예. 거기에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1g의 구체적인 말이 1톤의 추상적인 말들보다 더 무겁다. 네. 이런 식의 비유를 수어는 책을 봤는데 그런 얘기죠. 훌륭한 논술이라는 것이 결국은 추상적인 원칙만 나열하면 안 되고요. 예. 독서 경험을 통해서 얻은 개개의 생생한 사례들 이런 것들을 곁들이면서 추상적인 논의를 진행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훌륭한 글이죠. 근데 그런 것들은 논술 학원이 3, 4개월 다닌다고 느는 게 아니고 독서를 통해 느는 건데. 네. 그 다음에요. Mere practice is no guarantee, whatever of a good writing. 단순한 교정이 좋은 글쓰기를 모든 좋은 글쓰기의 모든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개런티가 순서 뭘까요? 개런티는 뭐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거든요, 사실. 예. 그래서 제가 동사일 수도 있고 명사일 수도 있는데 이게 여기서 동사일까요, 명사일까요? 명사죠. 그 이제 no라는 말이 not any라는 말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어떤 보장도 아니다.
있기 때문에 노 때문에 이게 명사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네. 그 whatever는 분사 뭘까요? 복합 관계 형용사예요. 개런티, 형용사. 개런티를 꾸며주는 그 어떤 보장도 아니다는 뜻이죠. 음, 뒤에서 꾸며주고 있죠, 지금. 네. 그 어떤 보장도 아니다. 그럼 왜 이게 뒤에 왔습니까? 당연히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죠. 이런 의문을 가지는 게 음, 권장돼야 되는데 이런 의문을 던지면 선생들도 모르기 때문에 숙제부터 내죠. 예. 그런 걸 뭘 알려고 하느냐. 이제 능력 없는 선생들이죠. 자, 여기서 예전에 한정사 가르쳐준 적 있죠? 예. 관사류, 뭐 수량사류, 소액적 세 가지가 있고요. 관사류에 이제 부정관사 어언이 있고 정관사류 더가 있다고 했잖아요. 예. 하나 더, 맛이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진짜 말씀드리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한정사가 연달아 연이어서 두 개 이렇게 연이어 날 수 없죠. 그죠? 예. 그래서 왓도 한정사고 어도 한정사고 하게 되면은 그 노라는 것도 not any가 합쳐진 말이잖아요. 예. some과 any가 다 수량사라서 my some books 이렇게 못 써요. my도 이게 소유격으로 한정사고요. 예. some도 한정사라서. 예. 그래서 이거 no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no whatever guarantee 이렇게 못 해요. 예. 연이어서 연달아 두 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뒤로 빠진 거예요. 그 단순한 교정은 좋은 글쓰기에 그 어떤 보장도 되지 못한다 이런 얘기. 리스 한번 해볼까요? When the conditions of human environment are changing very fast, its rising generation has to tackle fresh problems affecting not only self-existence of outlook on habit, discover how to adapt old institutions and invent new ones without very much guidance from past experience. 인간 환경의 조건이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을 때 이런 얘기죠. 여기서 끊어야 되겠죠? 네. 성장하는 세대. 일어나는 신흥세대죠. 각 신흥세대는 새로운 문제에 태클은 원래 그 럭비 같은 거 보면 태클 한다고 하잖아요. 예. 원래는 잡다는 뜻이에요. 럭비에 태클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문제를 잡다라는 건 문제를 해결하라는 뜻이에요. 새로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중학교에 그 럭비부가 있어가지고 예. 상당히 럭비가 거친 운동이죠. 예. 근데 동시에 또 거칠기 때문에 상당히 신사적이에요, 룰 자체가. 그러니까 미식축구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미식축구는 정말로 정말로 거친 운동이고 무장도 엄청나게 뭐 헬멧 같은 거 막 쓰고 그렇잖아요. 예. 예. 럭비는 헬멧 같은 것도 안 쓰고 그 대신에 럭비에서는 공을 뒤로만 패스할 수 있어요. 맨 앞에 가는 사람이 뒤로만 이렇게 공을 던져주면서 이렇게 여러 사람이 이렇게 사선으로 늘어서가지고 앞으로 진행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상당히 격하긴 하죠. 그때 뭐 저도 어떻게 하라니까 럭비 참여하긴 했지만
예. 워낙 커치니까 뒤에 물러서가지고 아, 그냥 구경만 거의 하는 편이었는데, 네. 어쨌든 태클은 잡다는 뜻이고, 잡다는 뜻에는 문제를 잡다 하면은 문제를 해결하다는 뜻이 가능해요. 네. 그리고 그 럭비에서는 그 하반신만 잡을 수가 있어요. 상반신 아, 못 잡아요. 네. 이 잡을 때는 그 허벅지 아래를만 잡을 수가 있어요. 태클 걸 때도요. 음, 엄격한 규칙이 있죠.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펙트는 품사가 뭘까요? 형용사. 형용, 예? 이펙트가 품사가 뭐가 같아요? 형용사. 형용사요? 한번 해보세요, 형용사로. 로그? 너블이 앞에 뒤에 있으니까 형용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한번 해보세요. 흑발적인 소설? 나블은 원래 소설이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 어원을 좀 아셔야 돼요. 나블 할 때 NOV가 6이라는 뜻이에요. 이노베이션이란 말 들어보셨죠? 예. 혁신이라는 뜻이잖아요. 예. 또 나비스란 말 들어보셨어요? 초심자, 비기너 이런 뜻인데. 네. NOV가 새롭다는 뜻이고요. 나블은 소설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것도 소설이 왜 됐냐면은 문학의 여러 가지 장르가 있잖아요. 뭐 시도 예. 있고 희곡도 있고 하는데 시나 희곡은 원래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죠. 그리스 시대부터. 예. 근데 소설이라는 것은 산업혁명 이후에 비로소 개화되기 시작한 그런 장르예요. 예. 그래서 문학 역사에 보면 새로운 장르죠. 네. 그래서 나블이란 말이 붙은 거예요. 원래는 나블 장르 정도? 여기서 장르가 편향되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설이라는 말이 생긴 거고요. 여기서 그래서 새로운이라는 뜻이에요. 새로운 장르. 그 다음에 적인 새로운 예, 자기 조절. 예. 아웃룩이 외관인가요? 아웃룩이 외관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외관이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문맥상. 찾아보죠. 룩아웃이 원래 내다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 전망이라는 뜻도 있어요. 미래에 대한 전망. 세계관, 인생관 바라보는 거니까요. 관점 뭐 이런 뜻이죠. 전망 뭐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요. 전망과 습관. 국가적인 새로운 자기 조절. 예. 그 다음에요. 옛날 인스티튜션에서 제도예요. 제도. 예. 구체제 뭐 제도 뭐 이런 뜻입니다. 구체제에 적응하기 위한 adapt는 변경하다예요. 구체제를 변경하기 위한 방법을 예. 찾는. 예. 찾- 새로운 체제를 발명. 만드는 거겠죠. 인벤트는 여기서. 네.
과거 경험으로부터 아주 많은 안내 없이 예, 새로운 체제를 예. 만들어야만 한다. 그러면 이펙트가 동사가 동사죠, 그래서. 그게 뭐, 이게 동사예요. 이거 엔드가 뭐 연결해줄까요? 테크, 이펙트, 디스커버, 인벤트가 들어있는 아닌데요. 아닌가? 일단은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왜 하는지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보시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인벤트가 이게 좌우 대단한 걸 찾을 때 동사 원형이잖아요. 예. 가까운 데서부터 체크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예. 가까운 데 동사 원형이 뭐가 있습니까? 어댑트에 연결될 확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커버가 동사 아니에요? 예. 태클도 동사고, 그 사이에는 이펙트도 동사일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여기에도 엔드를 하나 넣어주면 더 정확하죠. 헤비타가 디스커버 사이에요. 예. 그래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이것도 이펙트부터 볼까요? 이펙트가 동사일 때 무슨 뜻인지 한번 확인해 보죠. 이펙트. 명사일 때는 영향, 뭐 효과 이런 식으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동사일 때는 가져오다. 예. 초래하다, 달성하다, 이루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루다, 달성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말로 부드럽게 옮길 수 있을까요? 이것도 A 오브 B잖아요. 그죠? 예. 근데 B, A 해가지고 해석이 어색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이 부분을 동사로 바꿔주라고 그랬고요. 어저스트 하면 이제 조정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자동사입니까? 타동사입니까? 타동사니까 아웃룩과 헤빗을 목적으로 처리해줘야죠. 나블은 이제 여기서 영사 꾸며주는 형용사지만 이걸 동사로 바꿔줬으니까 부사로 새롭게 세계관과 또 헤빗은 습관인데 관행 정도가 좋겠어요. 여기서는 관행을 스스로 조정하는 것을 달성하면서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달성하다는 말을 그냥 없애버리고 스스로 새롭게 세계관과 관행들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 이런 정도로 일반으로 옮기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옛 체제를 변화시켜서 새로운 체제를 어떻게 만들지를 발견해내야 한다는 얘기예요. 과거의 경험을 어떤 많은 도움 없이 이런 얘기죠. 세상이 워낙 빨리 바뀌니까 과거로부터 배울 만한 게 별로 없는 거죠. 네. 과거로부터 배울 만한 게 있으면 물론 과거로부터 지도를 받겠지만 워낙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고 그렇게 되면 과거로부터 도움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겠죠. 요즘같이 뭐 인공지능이 이제 모든 걸 대체할 듯이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과거로부터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이제 대칭 관계에 엔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물론 보이지 않는 엔드가 있긴 합니다만은 엔드보드와 이 등이접수만 제대로 염두에 두시고 구조를 분석해 나가면 정확하게 구조를 이렇게 자를 수가 있어요. 일단 이렇게 자르고 나면은 이 짧은 부분 공략하는 건 더 쉽거든요. 예. 이거를 전부 다 이제 해석하라고 하면 제대로 못 끊어서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끊어야 될지 몰라서. 예. 이게 이제 해프트에 다 연결돼야 된다는 것도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일단 끊어놓으면 그다음부터 이렇게 생각만큼 어렵지 않죠. 결국은 지금 한 5개월, 6개월에 걸쳐서 영어를 저한테 배우셨는데, 네. 문법적으로 어떻게 올바르게 끊을 것인가, 예. 그거 배우신 거예요. 예. 이제 그런 지식이 없으면은 의미에 따라서 막 끊어버리거든요. 예. 예,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오역이 막 양산되기 시작합니다. 예. 한 5, 6개월 배우는 동안에 좀 많이 느신 것 같아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편에 속하는데도, 예. 그래도 별 아주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잘 예. 하시고 계세요, 지금. 예. 확실히 배운 덕분에 예, 이게 예전에는 진짜 어디서 끊어야 되는지 뭐, 확실히 안 보였던 게 그래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음, 처음에 저한테 배우실 때는 엉망이었습니다, 사실. 예. 그리고 우리나라 영어를 상당히 좀 공부했다는 사람들도 엉망이에요. 제가 이렇게 쭉 예. 보면 예. 소설수가 안 됐어요. 예. 잘못 끊어가지고 단어를 예. 적절하게 이어서 해석을 하긴 해야 되니까 하다 예. 보니까 소설을 쓰고 있다. 예. 근데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잘못하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예. 개선이 발전이 없거든요. 예. 더 잘하는 사람한테서 지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 뭐 수학도 마찬가지고 컴퓨터도 마찬가지겠죠. 예. 24번 해보죠. 예. Just as it is impossible to see the shape of a road when you are journeying through the middle of it, so it is really impossible for us to see what our own age is like. 나무의 모양을 보는 것이 불가능. 우드는 숲이란 뜻이에요. 여기는. 아니구나. 나무 맞네요. 나무 맞네. 잠깐만요. 숲이란 뜻이네요. 우드. 찾아볼까요? 나무 목재라는 뜻도 물론 있습니다. 네. 근데 숲이란 뜻도 있어요. 이 라지 우드 해가지고 단수인데도 숲이라고 여기 번역해 놨죠. 일반적으로 우주라고 하는데요. 예. 단수로도 숲이라고 쓰더라고요. 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가공되어 있는 거를 얘기할 때는 우드가 나무인데, 예. 가공되지 않은 거를 지칭할 때는 숲 이런 뜻입니다. 예. 당신이 숲의 가운데를 통과해서 여행하는 중 할 때는 숲의 모양을 보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이런 얘기죠. 이때가 가주어고요. 투이어가 진주어죠. 투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요. 예. 우리가 우리 자신의 나이? 시대? 네, 우리 자신의 시대겠죠. 시대. 뭐? 이것도 닮은 거? 맛이 품사 뭔지 확인해 보시죠. 품사가 뭘까요? 일단 해석이 안 되시면 단어 차원에서는 품사 확인하시면 되고요. 문장 전체 차원에서 이제 어떻게 끊을 것인가. 일단은 뭐 등위 접사 같은 게 있으면 등위 접수에 이거 해서 일단 끊으시고, 없으면 기타 문법을 동원해야죠 뭐. 근데 와서 품사 뭘까요?
like의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는 아니죠. 무엇과 같은지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음, 의문대명사예요. 의문대명사. 네. 우리 자신의 시대가 무엇과 같은지 직역하면 그렇게 돼요. 예. 그래서 어떠한지 우리말로 그렇게 옮기면 되겠죠. 의문 대명사고요. 의문사를 포함한 자는 명사가 된다고 했잖아요. 시의 목적어가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의 시대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보는 것은 정말로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라이크네스 전치사죠. 예. 네, 뭐처럼 뜻입니다. 그 다음에요. Here we have got out of the wood and can see as a whole. We cannot judge which of its trees are most essential to its general shape. 우리가 숲 밖으로 나가기까지 네. 숲 밖으로 나가서 숲 밖으로 나가기까지 우리는 숲을 전체로서 볼 수 있을 때까지 하가 되겠죠. 7이 여기까지 걸리겠죠. 묶어야 되나요? end가 can see it as a whole하고 got out of the wood 이걸 받으니까요. 근데 시제가 have got이겠네. have got. 시제가 여기서는 대등하지 않죠. 예, 대등하지 예, 경우에 따라서는 대등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반드시 대등해야 되는 건 아닌데 거의 대등하기 때문에 예. 지금까지 좀 엄밀하게 말하면 대등할 가능성이 99%예요. 예. 대등하지 않을 가능성이 1%는 있거든요. 예. 근데 일단 애들한테 가르칠 때는 100%인 것처럼 이렇게 강조를 해서 가르치는데요. 예. 왜냐면은 그렇게 해야 머릿속에 들어가요. 예. 일종의 방법이죠. 화이트 라이라고 하죠. 하얀 거지만. 예. 어쨌든 50대 50은 아니에요. 50대 50%도 50%는 아니고 99%도 1%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 맞는다 이렇게 일단 뻥을 치는 거죠. 네. 그 다음에요. 우리는 빛이 이하를 판단할 수 없다. 예.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빛이는 앞에 있는 더 우주를 가리키는 거죠. 피치가 품사가 뭔데요? 뭐처럼 뭐로 보시는 거예요? 저지의 목적어인 예. 저 우주가 아닌 거야. 우주 요거로 보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우드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나요? 근데 왜? 그리고 일단은 틸이 여기부터 여기까지잖아요. 네. 부사절이잖아요, 이거는. 그죠? 예. 그러면 이 위치가 이거를 가리키면은 부사절에 있는 명사를 가리킬 수가 있을까요? 이 주절, 이건 위켄은 얘가 주절인데? 종속절에 있는 명사는 가리킬 수가 없는 거고. 가리킬 수 없죠, 사실은. 예. 음, 뒤에 있는 걸 가리키는. 뭘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 이 위치가 뭔지 딱 아는데 네. 계속 물어보는 이유가 서로 이런 경우에 안 된다라는 거, 네. 잘못된 기다라는 걸 제가 알려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봐서는 해석상은 예. 쉐이프 같은데. 쉐입이요? 예. 아, 이게 선행사고, 이게 관계대명사고, 이게 선행사가 쉐입이다? 예. 그러면 이걸 두 문장을 한번 나눠보시죠. 두 문장을 나눠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첫 번째 문장이 뭐죠? We cannot judge. 그래, we cannot judge. 그 다음에 if general shape입니까? 그냥 shape이에요? shape이라고 해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나머지 which of it? 그 which 대 그럼 shape이 되겠네요. shape of this trees 이렇게요. are most essential to this general 이렇게요. shape이 또 나와야 됩니까? 말이 이상한데요. 여기서는요. 예. which가 의문 형용사예요. which 다음에 tree가 생략됐어요. 그 나무들 중에 어떤 나무가 그 전체의 모양에 좀 더 본질적인지를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해줘야 되죠. WHO도 의문사냐고 관계사라고 했잖아요. 예. 관계대명사가 아닌 것 같으면 생각을 바꾸셔야죠. 의문사로. 그 which tree예요. 이제 앞에 trees가 이미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냥 tree는 빼버린 거죠. 예를 들어서 one of the boys 이게 무슨 뜻이죠? 그 소년들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 뒤에 뭐가 피났던 거예요? 보이가 피났던 거죠. 그러니까 또 which 유혹하 이건 무슨 뜻입니까? 여기 차는 어떤 것이냐? 그때도 뭐가 피났댔어요? which 가 피났던 거죠. 그리고 그 나무들 중에 어떤 나무가 이런 얘기예요. 어쨌든 요 뒤에 의문사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그 의문사가 반드시 그 의문사 절에 주어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여기 이거 주어네요. 여기 사실 취지틀이니까요. 만약에 오비스트리지가 없다면 만약에 없었다면 아마 더 판단하기 쉬웠을 것 같아요. 어떤 것이 그 모양에 더 본질적인지. 요게 있어가지고 지금 걸리신 거거든요. 예. 예. 그렇죠. 오비스트리가 없었다면 아마 제대로 하셨을 것 같아요.
예. 어디에 나와도 상관없어요. 이 의문사절 안에서 위치가 어디에 나와도 상관없어요. 오브 더 트리가 엎어도 상관없다는 얘기. 일단 해볼까요? I saw a delicate flower had grown 2 feet higher between the horse's head and the wheel track. 나는 델리킷이 섬세한. 그렇죠. 근데 섬세한이라고 번역하면 약간 이상하죠. 이럴 때는 찾아봐야죠. 네. 적절한 번역어가 또 있을지. 델리킷이 아닌가? DLI입니까? 네. 연약한 이런 뜻도 있네요. 연약한 꽃이 예. 자란 것을 봤다 이런 얘기. 자랐던 것을 자랐던 것을. 그다음에 이 피트 높이 말들 길 예. 사이에서 말들의 길과 흙줄이 맞춰박힌. 예, 마차바퀴 사이에 맞춰박힌 사이에 해서 2피트 높이로 자라는 걸 봤다는 얘기예요. 마차가 이렇게 있으면은 바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말이 이제 앞에서 이렇게 끌고 가겠죠. 말이. 그럼 요 사이, 이 사이, 아주 좁은 사이겠죠? 요 사이에서 연약한 꽃이 자라는 걸 봤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요. inch more to right to left for the same each blade were an inch higher, and yet it would lead to flourish as much as it had 1,000 acres of untrodden space around it. 예.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1인치만 더만 높았어도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꽃의 운명이 봉인했을 거다 이런 얘기. 바꿨을 거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운명을 틀어 막다 이런 뜻이니까요. 죽었을 거다 이런 얘기고요. 여기가 좀 설명이 애매한데 이게 가정법이에요 사실은. 가정법이 중세 이후에는 이제 조동사와 함께 많이 쓰였거든요. 조동사 과거형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이프절에서는 조동사 안 썼잖아요. 그래서 이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조동사의 과거형을 이용해서 가정법을 많이 표현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동사를 그냥 대각으로 밀어가지고 가정법을 표현하기도 했어요. 요즘에는 이런 식의 문법은 잘 안 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아주 좀 오래된 글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조동사를 빌리지 않고 그냥 시제를 과거로 한 시제 더 밀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직설법하고 가정법이 헷갈리잖아요. 그 경우에는 이제 오로지 문맥에 의해서만 의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법은 오늘날에는 사라졌다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과도기적으로 이런 게 나타날 수는 있겠죠. 새로운 문법이 아직 제자리를 못 잡고 과거 문법이 또 아주 완전히 사라지지도 않은 과도기에는 이런 표현이 쓰였다는 얘기죠. 그리고 유일한 해결 방식은 문맥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죠. 또 1인치만 더 높았어도 1인치가 왼쪽이나 오른쪽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근데 등접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 헤드 시드 이펙트 이게 반복돼서 생략해버린 거죠, 여기서는.
1인치만 높다면은 그 마차의 그 밑판자에 걸려서 뭔가 영향을 받았을 거고요.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했으면은 마차 바퀴나 아니면은 말발굽에 진 이겨졌겠죠.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아직 끝이 NDS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이 벗하고 의미가 같다고 많이 갈게요. 원래 예. 그 볼까요? 엔드가 접속사 중에서 영어의 접속사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엔드보드가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근데 또 뭐 when이니 뭐 if니 여러 가지 접속사가 있었죠. 예. 근데 영어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end라는 접속사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end가 버의 의미로도 막 쓰였어요, 예전에. 근데 이제 사회가 복잡해지고 벗이라는 단어도 막 등장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yet이라는 것이 이제 however 벗의 의미로 많이 쓰이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end에다가 yet을 붙여가지고 처음에는 부정은 벗을 표현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는 end는 완전히 사라지고 yet만으로도 벗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네. 과도기준 형태로 end yet이 벗의 의미로 쓰여요. 네, 이것도 사전 찾아보시면 나와요, 벗이라고. 찾아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정도 해가지고 하지만이란 뜻이에요. end가 벗의 의미로도 쓰였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얘기 바로 그거죠. 어디서 아직도 흔적이 남아있냐면요. 예를 보여드리면은 이거 한번 읽어보시죠. Slow and steady means nervous. 느리고 긴 꾸준한 것이 느리고 꾸준한 것이 경제에서 이긴다 이런 얘기인데요. 사실 하지만 여기서 end는 벗의 의미예요. 느리지만 그러나 꾸준한 것이 이런 뜻이죠. end가 벗의 의미로 쓰인다는 게 여기서 그 예가 보여지고 있고요. 예. 근데 end를 실제로 벗의 의미로 오늘날 쓰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속담 같은 경우는 예전에 쓰는 걸 그대로 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흔적이 약간 남아있는 거고요. 오늘날의 end를 벗으로 쓰는 경우는 실제로는 극히 드물어요. 하지만 그것은 살아서 번성하고 있다는 거죠. 플로리시, 플라워에서 나온 말이죠. 에즈머치 해볼까요? 그것이 마치 수천 에이커의 원추로들은 밟혀지지 않은 이런 뜻이죠. 밟혀지지 않은 공간? 예, 그 주변에 밟혀지지 않은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번성하고 있다는 얘기죠. 살아서. 예. 그 다음 거 하기엔 좀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예, 어쨌든 한 지난 5, 6개월 동안 저희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가르쳐 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때 한 4명이서 같이 시작했는데 결국 이제 3명은 떨어져 나가고 그 사람들은 지금 엄청나게 후회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사실을 아마 모를 겁니다.